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니가 탈북한 후 가족이 모두 고통받고 본인도 연좌제로 인해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자유를 찾기 위한 용기와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25년 4월 30세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남아서 언니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인 2022년 3월 10일 그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2022년 3월 15일 아침이었어요. 평양 인근 농장 지역의 작은 집, 제가 3년째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농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3년째 연좌제로 인해 좋은 직업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손에는 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리현숙이었어요. 2019년에 탈북했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 당시 27세였고 용감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유를 추구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0일 언니가 탈북했어요. 그날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언니가 탈북한 건 2019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마지막 순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언니를 보내야 했습니다. 언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언니가 탈북하면 우리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봄 아버지 리철민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리철민 동무, 당신의 딸이 탈북했소. 당신은 가족의 죄를 대신 갚아야 하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저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떠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언니가 탈북한 후 우리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봄 어머니 김순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좌제로 인한 차별과 고통으로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건 2020년 12월이었어요. 기침이 시작되었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은 계속 올라갔어요. 2021년 1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핵 같아요. 하지만 치료약이 없어요. 다음 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음 달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3월 어머니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2021년 3월 10일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구할 수 없었어요.
3년째 연좌제로 인해 좋은 직업 배치를 받지 못했고 그 일이 어머니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꼭 살아남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현정아, 현정아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3년간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탈북한 후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정아, 나는 이제 갈 것 같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꼭 살아남아.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 너도 자유롭게 살아. 나는 너를 믿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자유롭게 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2022년 3월 25일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혼자 남아서 언니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의 결정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최영수를 찾았습니다. 영수는 29세였고 같은 농장 노동자였어요.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영수도 연좌제로 인해 좋은 직업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수 동무, 나는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정 동무, 너 정말로?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려다 발각되면 우리 모두 죽소.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도 잃었어요. 남동생도 군대에 강제 배치되었어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영수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나도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도와줄게.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영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3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남아서 가족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게 살라고 했어요. 자살하기. 하지만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가족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험하지만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한 생존이 40%, 언니를 탈북시킨 죄책감과 분노가 30%, 더 이상 무력함을 견딜 수 없는 절망이 20%, 자유에 대한 갈망이 10%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려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어요.
2022년 4월 초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27세였고 영수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연좌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탈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는 영수와 함께 여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탈북이었어요. 하지만 탈북은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연좌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연좌제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저는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좌제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연좌제는 북한 체제의 근본이었고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방법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정 동무, 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위험해. 무슨 방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연좌제를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연좌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위부의 눈을 피하는 것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연좌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연좌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위부의 눈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중순, 저는 첫 번째 시도를 했어요.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현정 동무,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했소?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주? 허가 없이 이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당신은 연좌제 대상자이요. 어디로 가든 우리는 알고 있어.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요원들은 저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엄격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정 동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해.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하오. 무슨 방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위부의 눈을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보위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보위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초, 저는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보위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도 실패했어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보위부에 신고했습니다. 리현정 동무가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 보위부 요원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현정 동무, 당신은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은 연좌제 대상자이요. 어디로 가든 우리는 알고 있어.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요원들은 저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엄격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모든 시도가 실패했고 보위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남동생은 군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2년 6월 초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정 동무, 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무슨 방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연좌제를 없앨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연좌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위부의 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보위부의 눈을 완전히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정 동무, 우리는 산속으로 가야 해. 산속에서는 보위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저는 영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산속으로 가서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웠고 보위부가 찾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중순, 저는 영수와 함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속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등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해.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산속까지 찾아왔어요. 리현정 동무,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했소?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영수가 도와주었어요. 영수는 보위부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현정 동무는 산속에서 약초를 찾고 있어. 보위부 요원들은 영수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초, 저는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음식이 부족했고 물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웠고 보위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정 동무,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오. 저는 영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언제 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2022년 8월 초,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산속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초 보위부 요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리현정 동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현정 동무는 여기서 약초를 찾고 있소. 보위부 요원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위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초 저는 작은 성취를 이루었어요.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보위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성취였어요. 연좌제는 여전히 존재했고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작은 성취는 이루었지만 진짜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2년 11월 초 저는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성취는 이루었지만 진짜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산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리현정 동무, 나는 탈북 경로를 알고 있어. 하지만 위험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은 위험했지만 연좌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남동생은 군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가족도 함께 가는 것은 더 위험해. 하지만 가능해.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가족을 두고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기로.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남동생은 군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2022년 12월 초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는 감시가 엄격했고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3년 1월 초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리철민 동무는 아직 살아있소.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023년 2월 초 저는 남동생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군대는 감시가 엄격했고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3년 3월 초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가족을 구하지 못한다면 저 혼자라도 탈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 4월 초 작은 위기가 생겼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산속까지 찾아왔습니다. 리현정 동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보이부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현정 동무는 여기서 약초를 찾고 있어. 보이부 요원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부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초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탈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탈북은 위험했고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 6월 초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탈북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리현정 동무 이번 주에 탈북을 시도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탈북을 시도하기로.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탈북은 위험했고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중순 저는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영수와 함께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걸어갔고 영수는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등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탈북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요. 국경 수비대가 가까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저를 발견했어요. 거기 누구요?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영수가 도와주었어요. 영수는 국경 수비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초를 찾고 있어. 국경 수비대는 영수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탈북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영수와 저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위험했습니다. 중국 경찰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탈북자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좌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는 저를 도와준 후 돌아갔어요. 영수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2023년 7월 초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고 따뜻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어려웠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그때 작은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연좌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2023년 8월 초 저는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저는 10군데 회사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못하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북한 출신은. 같은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연좌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초 저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했고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3년 10월 초 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남동생은 군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4년 1월 초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탈북자 지원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 단체는 가족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3월 초 저는 가족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남동생은 여전히 군대에 강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4년 6월 초 저는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정아, 잘 왔어.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저는 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저를 도와주었어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2024년 9월 초 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25년 4월 저는 지금 30세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좌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저는 가족의 바람을 이루었어요. 연좌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약속합니다. 가족을 구하겠다고. 가족의 바람대로.
북한에서는 연좌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연좌제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연좌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년째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난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연좌제로부터 벗어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연좌제로부터 벗어났고 가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가족에게 약속합니다. 가족을 구하겠다고. 가족의 바람대로.